네, 안녕하세요. 원래 공휴일에는 엘심마당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두산 우리보다 좀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두산에게 2연패를 당했고 만약에 어제 이제 비가 안 와서 경기를 했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과연 이 경기를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공략을 못했던 곽빈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린이날 시리즈가 엘리니들한테도 좀 그 집에 가는 엘리니도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 TV 중계를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좀 이겨줬어야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처럼 이제 커서도까지 팬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라이벌 팀인 두산에게 패한 게 너무나 아쉽고 다시 좀 해야죠. 추슬러야죠. 예. 창원 원정까지는 잘하고 왔는데 비가 와서 또 선수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전력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우천 취소되면 좀 아쉬운 느낌이 강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정이 SSG를 만나고 롯데를 만나고 키움을 만나고 KT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다 치른다는 가정하에 이 12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중위권에 머무를 건가가 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지금 아직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충분해요. 네, 위에까지 뭐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고 우리도 아직까지는 5할보다는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3으로 가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이렇게 또 여기서 위닝 시리즈를 좀 타준다면 상승세를 좀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팀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불안 요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전 1승 4패인데요. 올 시즌에 5경기를 치렀습니다만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1경기에서 7승 4패 이상 하지 못한다면 상대 전적에서 좀 밀릴 위기죠. 그래서 상대 뭐 알칸타라 지금 빠져있고 브랜든 이 두 선수를 한 번도 선발 투수 상대 선발로 만나지 못했지만 국내 선발 투수를 공략하지 못하고 뭐 곽빈이라든지 뭐 김동주라든지 물론 곽빈 경기는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 나와도 국내 선발 투수들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이승엽 감독이 사실 국내 선발 투수 안 좋으면 바로 바꾸거든요. 퀵쿠쿠에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상성상 이병헌이라는 좌완 투수한테 계속 막히고 또 뭐 다른 불펜도 사실은 최시강 선수나 이런 선수들 공략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경기를 좀 뒤집어야 되는 상황에서 뒤집지 못하고 리드를 우리가 빼앗기고 나면은 역전승을 하지 못하면서 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선발진도 조금 불안하고 거기다가 두산의 선발 투수진을 빠르게 공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점수차 접전인 상황에서 내야 수비, 수비 실책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내야 수비가 좀 흔들리는 특히나 두산전에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계속 이 시즌 초부터 말씀드렸죠. 수비 위치 제대로 못 잡는다. 내야 수비 코치가 김일경 코치인데 김일경 코치가 지정해 놓은 위치에 야수들은 서 있는데 공이 글로 안 갑니다. 수비 위치 옮겨놓은 게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직관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비 없는 쪽으로 타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선수들의 수비 능력으로는 수비수가 없어서 못 잡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내내 답답한 경기를 거듭하는 끝에 2연속 루징 시리즈를 달성했고 남은 11경기에서 7승 4패 이상 하지 못한다면 상대 전적에 밀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선수단에서 아쉬운 점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엔스죠. 뭐 켈리야 2선발로 따지면 또 올해까지는 그냥 뭐 정으로 간다 치면은 사실 1선발로 해줘야 될 투수들은 지금 리그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엔스의 성적은 굉장히 리그 최하위권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승 1패, 평균 자책점 5.18이고요. 피안타율이 무려 2할 9푼5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외국인 투수라고 해도 지금 피안타율 거의 3할에 가까우면 거의 뭐 알고 친다는 얘기인데
사실 구종도 단조롭고 구종도 단조로울 뿐더러 제구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에 있었던 외국인 투수들 뭐 플러코나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플러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쪽의 존을 활용을 잘하면서 뭐 초반에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또 KBO 타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KBO에 맞게 좀 영리하게 이 승부욕이 좀 강한 선수죠. 세레머니 갈긴다고 승부욕 강한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이 승부욕이 강한 거죠. 물론 이제 몸에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우리가 뭐 다시 볼 수는 없지만 태도 문제가 크긴 크지만 야구하는 이 실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훨씬 상위권 레벨에 있는 투수고 수아레즈도 마찬가지예요. 수아레즈도 뭐 구종은 단조롭다 할 수 있지만 제구력이 엄청 뛰어났죠. 구위가 너무 좋고 그래서 엔스는 근데 제구도 안 좋고 구위도 안 좋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뭐 좌완 150만 보고 이 선수를 뽑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경기부터 포크볼을 던진다고 하는데 지금 그 포크볼을 잘 던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선수가 읽혔어요. 뭐가 읽혔냐? 주자가 나갔을 때 도루를 못 잡는다는 게 읽혔습니다. 견제가 그냥 대충 던지는 견제예요. 뭐 견제로 주자를 잡아야겠다, 압박을 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자 나갔을 때 뭐 타자는 물론이고 주자를 상대하는 요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퀵모션이 상당히 느리고 투구 동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자들이 빠르게 도루를 또 할 수가 있고 나가면 도루를 뛰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야 수비까지 흔들리고 또 본인도 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또 인플레이 타구를 맞아 나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좋고 이 금요일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력도 안 좋습니다. 기본적인 번트 수비라든지 이런 게 아시아 무대에서 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쌓인 대로 공을 못 던지는 것 같아요. 계속 반대 투구가 나오고 뭐 폭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구종 하나 추가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외국인 이 투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후보군이 없다지만 지금부터 리스트업을 해놔야 좀 더 좋은 선수를 나중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수 등판할 때 편하게 가지 못하고 어려운 경기를 하느라 해당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실 외국인 투수가 나온 날에는 1승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선이 점수가 안 나더라도 외국인 투수가 최저 점수로 버텨주면은 타선이 또 나중에 힘을 내서 점수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맨날 4실점, 5실점 하고 물론 뭐 자책점이 적지만 그것도 자기 실책으로 어쨌든 이 자책점이 기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스는 빨리 지금 교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다면 그냥 뭐 다음 경기는 사실 포크볼 테스트를 하느라 선발로 뭐 쓰겠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부진하다면 저는 기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 뭐 강효종, 김진수, 진우영, 김윤식 이렇게 유망주들 좀 쓰면 되거든요. 퓨처스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 동기부여도 되고 저는 엔스가 나오는 것보다는 요 선수들이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KBO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뭐 리스트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뷰캐넌이나 뭐 파논이나 이런 선수들은 또 보류권 때문에 우리가 영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새로 알아봐야죠. 빨리 알아봐서 설령 이번 시즌만 쓰고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엔스보다는 일단 나을 것 같습니다. 엔스보다는 좀 좋은 투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서 아쉬운 점은 이제 김범석 선수가 좋은 타격감으로 주전 라인업에 계속 들어오면서 김현수, 문성주, 박혜민, 홍창기의 김범석까지 외야 세 자리랑 지명타자 한 자리에 놓고 로테이션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박혜민 선수가 이 중견 수비 때문에 스타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타격감이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도 봤듯이 고정 2번 타순에 놓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성주 선수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라인업에서 빠지고 하위 타선으로 가고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박혜민이 좀 타격감이 2번 타순에 들어갈 선수는 아니죠. 하위 타순에 지난해처럼 좀 들어가 줘야 되고 홍창기랑 문성주가 테이블 세터를 형성을 한다면 분명히 팀이 출루하는 데나 김현수나 오스틴 같이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로 연결을 하는데 더 좋은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창기, 문성주를 오히려 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범석이나 김현수는 지금 타격감이 괜찮고 김현수 선수 시즌 내내 뭐 좌익 수비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스타팅으로 좀 나와야 되고 사실 박혜민 선수는
뭐 김현수 선수가 외야 수비를 못 볼 때, 아니면은 문성주 선수나 뭐 김범석 선수가 조금 씌워줘야 될 때, 지금 뭐 60억이라는 FA 선수라는 걸 빼놓고는 박혜민 선수가 스타팅 고정으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수비력 인정합니다. 수비력 때문에 우리가 우승도 했고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뭐 박혜민 선수 쪽으로 타구가 가면은 너무 편하죠.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공격에서 계속 혀를 막는 게 오히려 이기고 있을 때 박혜민을 수비로 투입하면서 혹은 5회 지나면 타석에서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고 수비로 투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살아나면은 당연히 스타팅으로 써야죠. 그래서 주전 스타팅 라인업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빠지는 선수들이 뭐 문성주도 있고 뭐 홍창기도 있고 박혜민도 있고 김범석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업 엔트리에 결국 주전급 선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외야 백업이 최원영 선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최승민 선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대주자로도 계속 뭐 주루미스가 나오고 있고 또 수비에서도 외야수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승민 선수 자리에는 오히려 내야 유틸리티 백업이 한 명 더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7월에 이영빈 선수가 오잖아요. 이영빈 선수가 오기까지는 이제 퓨처스 선수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이영빈 선수가 와도 1군 엔트리 뭐 장담할 수 없는 정도의 경기력이다 싶으면은 아예 수비력이 좋은 내야 유틸리티 자원을 트레이드 해온다면 훨씬 엔트리 활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난해 백업 선수들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본 게 김민성 선수가 있었고요. 또 정주현 선수가 2루수에 놓으면 불안한데 나름대로 1루수, 3루수, 유격수를 잘 봐줬기 때문에 수비적인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야 쪽에서 엔트리 활용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본혁 선수 하나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구본혁 선수는 거의 뭐 주전급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올 때는 또 내야 백업을 누가 하느냐. 지금 최승민보다는 저는 퓨처스 선수들, 내야 뛸 수 있는 그 선수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마 선수단의 좀 희망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역시 불펜 투수 그리고 손주영 선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우영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점점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자를 출루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투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새롭게 커브를 좀 연마를 한 것 같거든요. 이 커브에 변하고 떨어지는 각도도 정말 좋고 정우영 선수가 이제 연투만 된다면 완전히 또 필승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 패하는 경기에서도 뭐 유망주들이 좀 경험치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종준이나 우강훈 이런 선수들이 좀 경험을 쌓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고 또 박명근 선수 역시 NC전에서 세이브를 기록하고 두산전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좀 회복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창원에서 흔들렸던 김유영, 이우찬, 김진성도 두산전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나란히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불펜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함덕주 선수가 6월 중이나 7월에 오면은 더 불펜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경기 두 경기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선발진이 특히나 외국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해줘서 불펜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영 선수인데요. 손주영 선수도 아쉽게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패전 투수가 됐어요. 4경기 연속 피홈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손주영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이 선수 풀타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로테이션을 계속 돌고 있고 어쨌든 2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투구를 한 점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7경기 3.82의 평균 자책점인데 리그의 5선발이 이 정도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뭐 리그 어느 5선발을 놓고 봐도 지금 뭐 선발이 계속 구멍이 나서 뭐 다른 불펜 데이를 하고 퓨처스에서 기록이 좋지 않아도 억지로 끌어서 쓰고 이런 상황보다는 지금 손주영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최원태 너무 잘하고 있죠. 임찬규 시즌 초보다는 나아진 피칭 내용 그리고 손주영이 고군분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수들이 진짜 자기 역할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엔스도 엔스지만 켈리도 잘해줘야 되고 엔스는 특히 좀 빠르게 프런트가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한 어린이날 시리즈 생각지 못한 저는 1승 1패는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엔스가 첫 경기를 망쳐서 크게 볼 때는 이렇게 결과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비가 오는데 준비를 잘해서 이제
SSG와의 3연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치고 올라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